자, 모든 수업은 영상 촬영을 하고 추후에 복습하거나 보강으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그 강의도 카페에 올리기 때문에 카페 가입을 하시고 요 그대로 유튜브에 검색하면 제가 나와요.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직 1000명이 안 됐기 때문에 수익 창출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제 영상 보다 보면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그럼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유튜브가 돈을 버는 건가 봐. 이건 저의 간단한 소개고 짤막하게 제 소개를 하자면 기존 선생님들한테 들었던 분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하이센시 전체 중에서 인원이 가장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꿔 말하면 1타라고 하죠, 소위. 제가 제 입으로 하니까 좀 재수가 없죠. 그런 사람이고 선배들도 다수의 선배들이 좋은 대학을 갔고 제가 유독 수시 비중이 높아요. 제가 가르치는 애들이 수시 비중이 많아요. 그렇다고 정시는 없냐? 정시도 있지만 수시가 6, 정시가 4 정도. 좋은 대학 결과로 나온 건 정시보다 수시 비율이 많긴 했어요. 그래서 일단 그렇고 방금 전에 오셨던 여자쌤 있잖아. 여자쌤 지금 동시에 수업 중이라 인사를 못 하셨는데 그분이 하영쌤이셔. 그래서 우리가 동시 수업을 하는데 제가 독해, 하영쌤이 문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돌아서. 하영쌤 엄청 좋으세요. 두 번째,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얘기인데 잘 들으세요. 아까 시작할 때 뭐라고 했냐면 우리 프리미엄 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대치, 분당, 목동 포함해서 지금 16살이잖아요. 만으로 하면 15 되겠지만 같은 연령대 있는 반 중에 레벨이 제일 높아요. 바꿔 말하면 가장 어려운 지문들로 수업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거나 숙제할 때 어려울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잘 들으십시오. 문제를 푸는 게 어려워요. 그건 당연할 수 있습니다. 너무 쉬워요? 그럼 본인이 잘하는 거예요. 문제를 푸는 게 너무 어려워. 그럼 첫 번째 문제가 생겼죠. 이 수업이 나랑 맞나?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맞죠? 자, 두 번째입니다. 수업을 들었어요. 수업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 이 순간 반을 바꿔야 됩니다. 일반 반으로 가야 되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면 추천해서 옆에 제 팀 다른 선생님도 계시거든요. 그분 수업을 한번 들어보시고 거기는 고1, 고2 정도의 수준으로 하니까 우리는 고3 수준으로 하거든. 그래서 오늘 수업 들으면 판별됩니다. 다시 숙제하고 문제 푸는 게 어려워요. 이거는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단 문제가 어디냐면 수업이 이해가 안 돼요, 나는. 이걸 해서 내가 수업을 전혀 이해 못하고 하면 도움이 하나도 안 되잖아요. 맞죠? 그럼 반을 옮기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한테 겐톡으로 보내주시거나 하면 바로 추천해서 다음 시간부터 그 수업 청강 들어보고 그것도 안 맞다 하면 또 바꿔서 들어볼 수 있어요. 됐죠? 역으로 문제 푸는 건 좀 어려운데 수업이 이해가 된다 나는. 그러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시 숙제하고 문제 푸는 건 어려워요. 근데 수업을 들으면 이해가 되고 다음번 숙제할 때 이렇게 해볼 수 있겠다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됐나요?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독해 수업은 그러한데 어법 수업, 문법 수업도 같이 하는데 문법은 기본적으로 고등학교를 넘어갈 때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로 저는 정동사라 불러요. 한 문장에 동사 몇 번밖에 못 쓰죠? 한 번. 그걸 찾아내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동사를 찾으면 수를 맞춰야겠죠? 그리고 태를 맞춰야겠죠? 그리고 보어인지 아닌지를 구별해서 형용사, 부사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걸 다 할 줄 알게 되면 이게 완전한 절인지 불완전한 절인지를 알게 돼요. 이 5가지가 핵심입니다. 이거에서 파생되는 게 다양한 세부적인 게 있는데 그건 별로 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5가지 중에 대부분의 수능도 저걸 할 줄 알면 답을 고를 수 있게 돼요. 그건 내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거 위주로 기초 개념을 마지막으로 정리한다는 식으로 나가거든요. 어법은. 그래서 시작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마 형부, 그 다음 태, 관계사 뭐 이런 식으로 나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법을 좀 잘해요. 그럼 거의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가기 전에 저 정도는 정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어법 수업 시간이
우리가 일주일에 2시간 2번이잖아요. 독해 시간이 조금 더 많아요, 비중이. 어법 시간이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법이 나는 좀 방학 때 정리를 하고 싶은데 그건 좀 고민인데 하면 제가 방학 때 특강을 열어요. 1월부터. 그거는 고등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모든 어법 개념을 다 정리해 줍니다. 그 다음 적용까지. 그래서 그 수업을 듣고 하면 사실은 어법을 다른 강의를 수강하거나 다른 교재를 사서 풀 정도 필요 없이 끝나버립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독해입니다. 독해. 독해가 안 맞으면 빨리 바꿔야 돼요. 이게 가장 높은 반입니다. 대치나 분당 애들보다 높아요. 제가 하는 수업의 기조는 여러분이 예비 고1이니까 한 요 정도까지, 고2가 되면 요 정도까지, 고3이 되면 끝까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지금 나가는 모든 지문 다 고3한테 하는 수업 그대로 해요. 여러분들이 올해가 아니지, 내년에 수능을 볼 거라고 생각하고 가르칩니다. 제 말 이해하죠? 그래서 하나 알려줄 때 끝까지 알아야 될 걸 다 알려줘요. 우리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커리큘럼이 2월 한 3주차 마지막 주까지 가겠죠, 이 수업이. 그 다음에는 학기가 시작하면 내신에 들어가니까. 그럼 이때까지는 오로지 수능 준비를 한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어법은 내신까지 포함되는 거죠, 어법은 사실. 근데 독해는 수능 준비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간에 외고에 붙거나 전국 단위 자사고에 붙으면 학원을 그 학교 담당하는 학원을 옮길 수도 있죠. 그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본인의 선택이니까. 근데 그렇게 했다가 돌아온 경우도 많아요. 그냥 방학 때까지는 여기만 듣겠다. 그리고 이제 가르치던 애들 중에 하나고나 상상고 간 애들이 꽤 있어요. 걔네들이 방학 때마다 돌아옵니다. 독해만 듣겠다고. 그 정도의 퀄리티로 수업을 합니다. 이것도 내 말로 하니까 좀 재수가 없죠. 조금만 더 재수없는 얘기를 해보면, 이명학쌤 안다, 손. 조정식쌤을 안다, 손. 한 분, 두 분. 우리나라 그 영어 시장, 수능 영어 시장에서 인강 1타가 조정식쌤 아니면 이명학쌤일 거예요, 현재. 메가스터디 아니면 대성마이맥입니다. 이 두 분이 수업을 엄청 잘하십니다. 엄청 잘하세요. 제이오가 더 잘합니다. 비웃어? 나는 그 말을 믿을 수 없다. 그러면 오늘 수업 듣고 그 분들 다 인강에 1강 정도는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독해 수업 1강 듣고 비교해 보십시오. 누가 잘하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이거예요. 레벨. 오늘 수업 듣고 수업이 이해가 안 돼. 난 저렇게 못하겠어. 하면 빨리 얘기해주면 다른 반 수업을 들어보게 해줄 수 있습니다. 됐죠? 자,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 숙제입니다. 이거 일주일에 2번 2시간이에요. 일주일에 2번 2시간 들어서 내 영어 실력이 얼마나 많이 바뀌냐. 그건 한계가 있죠, 당연히. 그건 그간 본인이 쌓아온 능력에 따라 차이가 있겠죠? 근데 그걸 메꾸고 싶다면, 그걸 유지하거나 훨씬 수월하게 만들고 싶다면 숙제를 해야 돼요, 숙제. 저는 기본적으로 제 수업의 모토는 첫 번째 재미예요, 재미. 안 그래도 힘든 공부 재미없으면 이거 어떻게 하나. 그래서 재미를 중시합니다. 누구의 재미? 학생의 재미? 아니요. 나의 재미입니다, 나의 재미. 가끔씩 제가 무슨 말 했는데 아무도 안 웃어요. 저 혼자 웃습니다. 그럼 뻘쭘하겠죠? 전혀 뻘쭘하잖아요. 행복합니다. 제가 한 말에 내가 웃기면 그냥 끝이에요. 재미. 두 번째, 태도인데, 태도. 태도가 엄청 중요해요. 그 태도는 뭘로 아냐? 숙제로 압니다, 숙제로. 이 학생이 정말 잘하고 싶구나. 뭔가를 해보려고 하구나는 숙제로 알아요. 그러니까 대충대충 하면 혼냅니다. 당신이 대충대충 한지 열심히 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알 수 있어요. 보면 보입니다. 숙제를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사고방식 이런 거예요. 학원이라는 거 선택이죠. 학원을 왜 다녀요? 왜? 학원 왜 다니죠? 시험을 잘 보려고? 엄마가 가라 해서? 등등등이 있겠죠.
제 생각에 학원을 안 다니려고 다닌다고 생각합니다. 학원을 안 다니려고 지금 다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수험생활 중에 내가 영어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필요할 때만 들으면 됩니다. 그게 내신이 필요하면 내신 때만, 내신이 아닌 수능 수업이 필요하면 방학 때만, 이런 식으로 취사 선택으로. 제 말 이해해요? 제가 가르치는 제자 중에 그런 아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도 이미 너무 잘 나오고 내신 때만 도움이 필요하면 내신 때만, 내신 혼자 가능한데 모의고사 잘 안 나오면 모의고사만. 그렇게 하는 게 진짜 자기주도입니다. 내가 필요한 걸 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 시간, 영어 공부 안 하는 시간을 다른 과목에 쏟으면 되죠. 대부분 수학, 과학, 국어 정도겠지. 대부분 수학입니다. 이 조절이 잘 돼야 나중에 성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르치는 것도 한 번 듣고 혼자 할 수 있을 만큼 방법을 다 알려줍니다. 제 말 이해하죠? 학원을 안 다니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본인이 지금 다니는 학원비 내가 알바해서 내가 내고 있다. 손! 저 학원비 제가 내는데요. 초등학교 때 주식을 했는데 대박 터졌습니다. 그래서 학원비 제 돈이에요. 아무도 없죠? 맞죠? 시끄럽니? 학원비 누가 내주죠? 부모님이 냅니다. 부모님. 나는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손. 부모님을 약 올리고 싶다. 아무도 없죠? 다 부모님을 사랑한다 해놓고 숙제를 안 하는 건 부모의 등을 치는 일입니다. 뒤통수를 치는 일이에요. 사랑한다 해놓고 뒤에서 우습게 보는 거라고. 저는 그런 사람과 맞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 찾아가십시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숙제가 안 되면 엄청 혼냅니다. 토비쌤 반, 잘 들으세요. 토비쌤 화를 안 내시지? 난 그래서 토비쌤 존경해. 화를 안 내시는데 애들이 숙제를 다 하잖아. 몇 명의 눈빛이 흔들리는데요? 권지혜쌤, 화 내시나요? 그 중등반에 본인이 어떤 선생님이랑 했던지 숙제가 안 되면 남겨서 하거나 혼내거나 했을 거 아닙니까? 맞죠? 숙제가 안 되면 혼냅니다. 당연히. 근데 그게 왜 숙제 안 했어? 다음부터 잘해. 네, 선생님,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화내요. 저를 처음 보면 제가 첫인상이 좋아요. 눈이 똘망똘망하니까. 한번 화내는 거 보면 다음부터 내 눈을 안 마주쳐, 애들이. 왜냐? 그게 약속이에요, 약속. 저랑 여러분의 약속이고 저랑 여러분 부모님의 약속이 그렇게 해주겠다는. 당연한 겁니다. 남자친구랑 만나기로 했는데 6시에 만나기로 했어. 남자친구가 아무 말도 없이 6시 반에 왔어. 화가 나, 안 나? 화가 엄청 나죠. 그래서 그 다음번 데이트를 또 갔는데 얘가 또 30분을 또 늦어. 화가 나, 안 나? 화가 엄청 나죠. 같은 겁니다. 두 번째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제가 지금 수능 가르친 지 13년 차가 됐어요. 그럼 그 안에 수많은 선배들한테 이런 숙제 저런 숙제 이런 숙제를 내봤겠죠.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잘 되고 이렇게 하면은 별 효과 없고 이런 걸 알아봤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렇게 해서 정립된 게 지금 내주는 숙제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한테 제일 좋아요라고 진심을 담아 조언한 겁니다. 그걸 난 모르겠는데 하고 대충 하면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죠. 초등학생 사촌 동생한테 언니 이거 영어 어떻게 해야 돼? 해서 시간을 들여서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해서 조언을 해줬어요. 근데 갑자기 사촌 동생이 아 뭐래 싫어 꺼져 이렇게 하면 해야죠. 아 패면 안 되지. 화가 나는 겁니다. 됐나요? 민서가 집 앞에 나왔는데요. 초등학생이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앞만 봐도 초등학생입니다. 그래서 너 초등학생이 어른들 보는데 담배 피우면 안 돼. 했더니 그 초등학생이 네 얼굴에 침을 뱉었어. 화가 나요, 안 나요? 그런 겁니다.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닙니까? 너무 극단적이에요. 숙제는 안 하면 망할 것입니다. 그전 기본적으로
그건 여러분도 동의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나보다 노력도 안 하고 뭘 한 게 없는 사람이 성공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아요. 전 그렇습니다. 그래서 숙제를 안 해오잖아요? 그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 저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면 똑같이 시간이 없었는데도 옆에 해온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무시하는 처세요. 그거는. 전 그런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누구는 시간이 없어도 해냈거든. 근데 당연히 물론 개인적 사유가 있을 수 있죠. 갑자기 몸이 아팠거나 순간적으로 했는지 알았는데 까먹었거나 등등등 있을 수 있잖아요. 맞죠? 지금 잘 들으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아까랑 돌아가면 30분을 말없이 늦는 게 아니고 1시간 전에 미리 얘기를 한 겁니다. 아, 미안한데 나 오늘 좀 급한 일이 있어 30분 늦을 것 같아 라고 하면 화가 나요 안 나요? 조금은 나죠. 하지만 양해해 줍니다. 맞죠? 똑같은 겁니다. 숙제가 안 됐어요. 그러면 제 번호 알죠? 플러스 오늘 단톡방도 만들 거기 때문에 제 개인 카톡도 알게 됩니다. 글로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숙제를 못했어요. 남아서 하겠습니다. 하면 전혀 화내지 않습니다. 화를 전혀 내지 않아요. 근데 그게 무한 반복되면 화를 내죠. 8번 수업인데 8번 맨날 오는 카톡이 숙제 못했어요. 숙제 못했어요. 화가 나죠. 근데 미리 연락하면 절대 화내지 않습니다. 그냥 끝내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이걸 지키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게 다시 아까로 돌아가면 제 재미를 중시한다 했죠. 수업 시간에 잘못했다 3000% 빠져가지고 이상한 얘기만 20분 한 적 있어. 그런 건 방지하겠지만 하하하하 웃다가 기분 좋게 간단 말이에요. 대부분. 근데 한 명이 연락도 안 했고 숙제도 안 했고 와가지고 그냥 앉아있어요. 숙제 안 했어? 네. 연락했어 안 했어? 아 못했습니다. 하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험악해져요. 약속을 안 지켰잖아. 그럼 그 사람 하나 때문에 2시간 내내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그럼 잘해온 사람은 무슨 재미입니까 도대체? 그렇다고 내가 무슨 사이코패스도 아니고 숙제 안 했어? 막 화가 났다가 자 이제 수업 시작해보자 하하하하 이렇게 하면 이거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럴 수가 없죠. 그 약속을 지켜주세요. 첫 번째, 숙제는 무조건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못했습니다. 연락하고 남아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전혀 화내지 않습니다. 단, 교재 숙제는 무조건 해야 돼요. 수업을 나갈 거니까. 그걸 안 하고 들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져. 제 말 이해했죠? 숙제가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지금 몇 등급인지 모르겠지만 고3 거 풀어서 시간 재서 내가 1등급이다 100점으로 혹은 훨씬 더 수월하게 내가 2등급 이하다 미안합니다. 3등급 이하다 2등급까지는 그냥 올려줍니다. 2등급부터는 조금 노력이 좀 더 필요하겠죠. 근데 고1 거 우리 내년 3월 되면 고1 모의고사 보거든요. 자, 그건 발로 풀어도 1등급으로 만들어줄게. 발로 풀어도 됩니다. 선생님 발로 어떻게 풀어요? 눈으로 풀고 발로 마킹해도 1등급이 나오게 해줄게. 진짜입니다. 그리고 70분이거든요. 본인은 40분, 50분 내에 다 풀고 계속 재채기하고 책상 흔들어서 옆에 애들 못 보게 해줄게요. 이건 장담 드리겠습니다. 풀고 시간이 남아요. 제 말 이해하죠? 그러려면 숙제를 해줘야 됩니다. 그것만 해주면 제가 모든 걸 다 해드릴게요. 공부에 관해서죠. 다른 이상한 거 아닙니다. 기본적인 숙제를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를 외워야죠. 고등 수준에 오면 제일 중요한 게 단어의 의미입니다. 스펠링이 아니고. 왜냐하면 내신 시험을 봐도 시험 범위를 다 숙제해놨는데 단어를 다 바꿔놨어요. 보기의 단어를 다 바꿔놨습니다. 이 단어 의미를 모르면 못 풀어요. 맞죠? 그래서 의미를 외워야 됩니다. 의미를 외울 거라 잠깐 빌려줘요.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중에서 오른쪽에 써있는 의미를 외우면 됩니다. 쌤 뜻이 여러 개면 다 외워야 되나요? 대표 의미만 외워도 됩니다. 거기서 파생되는 거기 때문에 단어 범위 말씀드릴게요. 지금 1에서 100번입니다.
100개를 언제 다 외워요? 100개 아니에요. 100개를 언제 다 외웁니까? 100개가 아닙니다. 왜 100개가 아니죠? 여태까지 영어 공부를 한 번도 안 한 게 아니죠. 거기 있는 단어를 외워야 되는 게 있고 아닌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accordion 이런 걸 외우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게 아코디언인데. 그리고 abnormal 같은 거 외우는 게 아니에요. normal이 평범한. ab이 away from입니다. 그러니까 평범해서 멀어진 거예요. 이상한. 에어로빅스에 에어로비라고 써있죠. 이런 걸 외울 겁니까? 외우지 않을 거잖아요. 사실 에어로빅스는 유산소인데 뜻이 좀 잘못 들어갔네. analysis 이런 것도 아는 거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100개까지 보는데 100개를 외우는 게 아닙니다. 제 말 이해하죠? 그 다음 시간이 되면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1에서 200번이 됩니다. 이 중에 100개만 뽑아봐요. 당연히 accordion 이런 거 안 보겠죠. 중요한 것만 뽑아보겠죠. 그 다음 시간이 되면 101에서 300번까지 봅니다. 겹쳐서 쭉쭉 나가다 보면 2월 말쯤 되면 한 4,000단어를 외우게 되고 추가적으로 우리 교재에 있는 기출 어휘도 외우게 되잖아요. 하다 보니까 글이 되면 한 4,200에서 500단어 사이를 외우게 됩니다. 그 모든 단어는 중등부터 고등, 필수, 수능 기출까지 외우게 돼요. 그래서 단어는 많이 외우면 많이 외울수록 좋아요. 나중에 내신할 때는 유의어, 반의어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한 단어의 유의어를 다 정리해서 외울 수 없어요. 그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선생님 그럼 어떡하죠? 인간의 뇌는 신기하게도 외우다 보면 비슷한 단어끼리 모아놓습니다. 내 뇌가. 이거 아주 신기한 일이에요. 결론, 많이 외우면 유의어도 많이 알게 돼요. 사랑하다를 like와 love로 분류해서 외웠어요? 그렇게 외우지 않았잖아요. 맞죠? adore 알아요? adore? 걔도 흠모하다, 좋아하다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사랑하다, 좋아하다, fall in love 뭐 이런 걸 분류해서 외우지 않았잖아요. 맞죠? 그런 겁니다. 많이 외우면 좋아요. 의미를 본다고 했어요. 의미를 좀 껐다 켰다 할게요. 갱년기인가? 추웠다 더웠다 하네. 두 번째 숙제. 모의고사를 풀어야 됩니다. 지금 없는 사람은 들어 놓으면 이따 줄 거야.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2018년 6월 고3 이투스입니다. 지금 없는 사람 이따 챙겨줄 겁니다. 자, 얘를 풀 건데 듣기는 단톡방이나 카페에 올려줍니다. 됐죠? 그리고 독해를 풀면 되는데 아직은 저한테 풀이법을 다 배운 게 아니니까 기존의 선생님한테 배웠던 그대로 풀면 돼요. 그런데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풀면서 동시에 시간을 측정하세요. 자, 원래는 70분인데 내가 70분 띡 됐다고 해서 나머지 찍어라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 시간이 딱 지켜야 되는 게 중요하지 않고 풀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풀어보는 게. 그 시간을 재봤더니 저는 한 72분이 걸렸어요. 저는 90분이 걸렸습니다. 저는 100분이 걸렸어요를 기재만 해주면 됩니다. 위쪽에. 요 위에 내가 몇 분 걸렸는지만 기재하면 돼요. 됐죠? 120분 걸려도 됩니다. 그랬던 분이 있어요. 120분 걸려서 1등급이 나오는데 120분 푼 겁니다. 근데 그래도 상관없어요. 시간을 기재해 주세요. 두 번째, 다 풀었겠죠? 시간을 쟀다는 얘기는 채점 후에 점수를 같이 적어줍니다. 점수는 모두 다 2점이에요. 3점이라고 돼 있는 것만 3점입니다. 됐죠? 100점 만점이고 2점이에요. 3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만 3점입니다. 점수 기재할 때 이렇게 하면 되죠. 97, 82, 76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원점수 그대로 쓰세요. 됐죠? 세 번째, 여기까지 했다면 이제 답지를 같이 줬어요. 답지를 같이 줬습니다. 오답 정리를 해야 합니다. 제 말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가장 높은 반이에요.
문제를 풀어보는 건 그냥 연습을 하는 거지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뭘로 공부하냐? 틀린 거로 공부해야 돼요. 틀린 거로. 그래서 오답을 할 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 왜 틀렸지? 틀린 이유를 적어야 됩니다. 그 틀린 문제 아래. 틀린 이유는 크게 보면 3가지에서 4가지인데 첫 번째는 단어를 몰랐던 거예요. 지문의 단어를 너무 많이 몰라서 아예 내용을 몰랐던가, 두 번째 내용 알았지만 보기의 단어를 몰라서 못 고른 겁니다. 됐나요? 두 번째 해석이 안 된 거예요. 단어는 얼추 알지만 해석 자체가 안 되니까 뭔 소린지 모르겠어. 세 번째 단어 얼추 됐고 해석도 문제 없었지만 근거를 못 찾은 겁니다. 이게 왜 답인지에 대한 근거를 아예 못 찾겠어요. 됐죠? 네 번째 근거는 찾았지만 내가 생각했던 근거가 아닙니다. 그게 답의 근거가 아니었어. 제 말 이해하죠? 크게 보면 4가지로 나뉘어지고 이 4가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주는 게 좋아요. 구체적으로. 그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됩니다. 틀린 이유, 단어 모름 이렇게 적는 게 아니고 틀린 이유, 3번째 문장이 주제문이었는데 거기서 이런 단어를 몰랐다. 그 말은 보기에 있는 어떤 단어와 이어진 거였는데 그 단어를 몰랐기 때문에 아예 답을 고를 수 없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게 도움이 됩니다. 됐죠? 두 번째, 자 이제 틀린 이유를 찾았다면 다시 읽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모르는 단어를 다 찾으세요. 찾아 적으세요. 그거 적는다고 단어 외워지지 않습니다. 근데 빈도수가 올라가요. 반복되면 외워집니다. 지난번도 이 단어 찾았었는데 이런 경험 있죠? 그게 반복되면 외워져요. 계속 반복되면 내 그 단어를 모르고 있는 거니까.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거, 답의 근거를 직접 찾으세요. 직접. 찾아 적으세요. 해설을 작성하라는 겁니다. 답지를 준 이유는 그 해설을 갖다 베끼라는 게 아닙니다. 직접 해설을 작성하세요. 여기서 이런 말 때문에 이게 답이다. 여기서 이런 말이 되니까 방향이 바뀌었고 따라서 이 말이 답이다. 이런 식으로 직접 적습니다. 그러다 보면 근거를 못 찾는 게 생깁니다. 아예 모르겠어 나는. 계속 봐도. 그러면 별표 쳐서 가져오세요. 이건 수업 시간에 해줘요. 제 말 이해했죠? 수업 시간에 못하면 따로 해설해가지고 카페에 올려줍니다. 제 말 이해했어요? 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해했어? 졸면 안 돼. 다시 틀린 이유 적으세요. 틀렸으면. 듣긴 안 해도 됩니다. 듣기는 오답 안 해도 돼요. 모르는 단어 찾아 적으세요. 그 다음에 해설을 직접 작성하세요. 라고 샘플을 보여줄게. 단톡방에 사진도 올려줄 건데 미리 줬거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프린트에서 왼쪽 아이가 이화여대 영어교육과를 갔고 오른쪽 아이는 의대를 갔습니다. 보시면 틀린 이유하고 구체적으로 적죠. but 뒤 다시 however가 나오는 게 좀 어색했고 1번 뒤에 this relationship이 이 주어진 문장을 받는 것으로 잘못 해석했다. 오른쪽을 보면 스토아 학파랑 아리스토텔레스 간의 주장을 구분짓지 못해 헷갈렸고 선지도 비슷해서 그냥 오를 골랐다. 해석이 잘못됐다. 됐어요? 그 다음 모르는 단어는 지문 아래 다 적으면 되고 아래쪽에 보면 답 이유 해놓고서 구체적으로 본인들이 해석을 적어놨죠. 이런 식으로. 이해합니까? 자, 이 작업이 되면 끝이에요. 됐죠? 됐습니다. 세 번째, 교재 숙제는 지금 해봐야 알아. 교재 숙제는 해봐야, 수업을 같이 해봐야 어떻게 할지 알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하겠습니다. 자, 갖고 계신 프린트는 통으로 다 들고 다니세요.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나중에 헷갈릴 일 없이 통으로 다 갖고 다닙니다. 알케미스트라고 생긴 프린트가 있습니다. 없어요? 또 혹시 없다? 한 분, 두 분.
손 없다? 이걸로 줄게. 새 걸로 줄게. 자, 요 아래쪽에 이름 적으세요. 지금. 교재가 나오기 전까지 요 프린트로 진행을 할 거고, 원래 국어랑 영어는 빈도수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훈련 과목이다 보니까 매일 조금씩 하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래 교재의 숙제는 화, 목을 제외하고 수, 금, 토, 일, 월 5일로 나눠서 하루에 한 지문씩 하는 게 숙제예요. 원래는. 근데 그러려면 풀이법을 다 듣고 해야 되잖아. 맞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조금 천천히 수업을 적응시켜 줄 거고, 그게 완료가 되는 순간부터는 매일 하루에 한 지문씩 하게 됩니다. 시간은 최소 5분에서 맥시멈 20분입니다. 하루에 맥시멈 20분입니다. 이거 하는데. 제발 몰아가지고 하루에 우라락, 이상한 표현이네. 우다다닥 하지 마시고 조금씩 나눠 하는 게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국어와 영어는 그게 제일 중요해. 그래야 감이 살아있어, 계속. 제 말 이해하죠? 알케미스트 뜻이 뭐죠? 연금술사입니다. 연금술사. 잘했어요. 연금술사. 연금술사는 뭐든지 다 뭘로 만들죠? 금으로. 그래서 제가 연금술사예요. 선생님, 그럼 제가 돌인가요? 그런 말 안 했습니다. 저는. 한 장 넘기시고 끊어읽기 넘기시고 그건 나중에 읽어보시고, 그러면 1번 하고 문제가 등장합니다. 이게 실수로 제가 페이지를 못 넣었어요. 1번 보이나요? 자, 물어볼게요. 거기에 오답률 몇 %라고 기재되어 있죠? 90.23%입니다. 19살이 이 당시에 10명이 문제를 풀었을 때 1명이 맞출까 말까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거 틀린다고 여러분이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맞췄습니다. 심지어 근거도 찾았습니다. 여러분이 엄청 잘하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죠? 틀렸다고 못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 지금부터 시간 줄 테니까 이거 풀겠습니다. 시작.
자, 1분만 더 드릴게요. 못 풀었다면 한번 느낌대로 찍어보세요. 운도 실력이다 이런 말이 있죠. 끝! 찍어볼까요? 합니다. 자, 맞추신 분도 있고 틀리신 분도 있고 상관없어요.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이 수업을 이해 못하겠다면 추후 연락해서 레벨을 바꾸길 추천드려요. 하겠습니다. 먼저 빈칸풀이법을 꼼꼼히 설명하는 건 교재가 나오면 거기서 할 거고, 일단은 요약해가지고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한 단락의 주장은 한 개죠. 그건 다 알죠? 맞죠? 주제도 한 개입니다. 그러면 모든 문장들은 그 주장을 말하려고 쓴 거겠네. 맞죠? 좋아요. 그럼 빈칸을 우리가 뚫어야 됩니다. 문제를 내야 됩니다. 그때 빈칸의 중요한 데를 뚫어야 돼요? 이상한 데를 뚫어야 돼요? 중요한 데를 뚫어야 되겠죠. 주장과 맞닿아 있는 곳에 뚫어야겠죠. 두 번째, 그렇게 뚫어놨는데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면 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 풉니다. 좋아요. 그 다음 이건 국가고시잖아요. 수능은 주관적 추론이 가능한 건 절대 답이 될 수 없어요. 그 예가 이겁니다. 저 보세요. 우리 가족 4명인데요. 나, 엄마, 아빠 그리고 빈칸이에요. 하고 보기를 이렇게 줘버린 거야. 그럼 누구는 답이 댕댕일 수도 있고, 누구는 동생일 수 있고, 누구는 홍박사일 수도 있겠죠. 내가 홍씨고 우리 아빠가 홍씨인데 그분이 박사면 홍박사니까. 이건 답이 될 수 있다 없다? 문제 출제가 불가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문제를 낼 수는 없어요. 낼 수 있는 방법은 뒤쪽에 여기 나오는 사람에 대한 설명을 계속 써놓으면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 문장에서는 낼 수는 없죠. 차라리 단문으로 낼 거면 동생이다 주고 어디다 내면 돼요? 방금 누가 얘기했는데? 가족에 내도 되지 않아요? 가족을 빈칸 뚫어놓으면 다 알죠? 아닌데요, 쌤 이거 친구 아닙니까? 제 친구 이름이 김엄마. 그거는 이제 수능을 볼 정신 상태는 아닙니다. 아니면 여기다 내도 되죠? 이걸 앞만 봐도 4명인데 5명으로 보이면 미안하지만 안과에 가야 돼. 됐죠? 좀 어렵게 내면 여기다 뚫어도 되지 뭐. 이거 나가 들어오는 거 다 압니다. 누구나. 왜 알죠? 이게 제일 중요해. 왜 알죠? 우리라는 말은 나를 포함한 말이니까. 맞아요? 아무데나 뚫어도 반드시 뭔 줘야 돼요? 근거는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찾는 싸움인 거야. 됐나요? 그러다 보니 빈칸을 읽을 때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지는 잠깐 잊고 지금부터 하라는 대로만 해보세요. 왜냐하면 나는 원래 풀던 대로 풀어도 잘 풀리는데 보다 시간을 더 빠르게 당길 수가 있어요. 남들이 풀고 있을 때 나는 풀고 놀고 있단 말이야. 그런 데서 오는 재미가 있다고. 첫 번째, 뭔가를 할 때는 제발 분필이 왜 이래? 첫 번째, 목표를 잡고 푸세요. 그러니까 내가 뭘 찾아야 되지? 난 알고 가야 됩니다. 도대체 내가 뭘 찾아야 돼? 난 알고 가야죠. 그러려면 제발 빈칸부터 읽으세요. 빈칸부터.
빈칸 문장부터 먼저 읽으세요. 먼저. 읽고 정리하는 겁니다. 머리로. 그래서 그 문제 아래 보면 1번 빈칸을 읽고 목표를 잡아보시오가 돼 있죠. 문제 풀 때는 머리로 하는 거지만 실제 공부할 때는 손으로 써봐야 돼. 그건 이따 하면서 알려주겠습니다. 두 번째, 빈칸 문장이 통으로 돼 있지 않은 이상 빈칸 문장에 다른 말들이 써 있습니다. 여기도 그렇죠? 그러면 그 다른 말들도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문장의 빈칸을 뚫어져 있기 때문에. 맞죠? 그럼 그 말들이 어딘가에 반복될까요? 안 될까요? 반복됩니다. 그 말을 찾습니다. 그걸 어려운 말로 재진술이라고 하는데 빈칸 문장은 중요한 문장이고 빈칸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문장 자체가 중요한 거잖아요. 맞죠? 그럼 거기 써 있는 말들이 어딘가에 똑같이나 비슷하게 써 있어요. 그럼 그걸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나중에 한 번 더 읽을 때 거기에 근거가 있습니다. 됐죠? 세 번째,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건 대입파악 유형이에요. 중요한 부분에 뚫을 수밖에 없어요. 읽으면서 다른 파트에서 주장을 캐치했다면 그 주장을 빈칸에 대입하면 됩니다. 제 말 이해하죠? 그리고 네 번째면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이과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한테 제일 좋은 거예요. 이과적 성향이 센 사람들은 이런 게 있습니다. 쌤, 이게 답인 건 알겠는데 왜 이건 답이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도 답이 될 수 있잖아요. 강한 사람들이 있어. 자기 주장을 꺾기 싫은 거지. 문제를 출제하신 분들은 20년 이상 영어에 관련 연구를 하신 교수님들인데 나 17, 18인 내가 이건 말도 안 돼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때 제일 좋은 게 있다. 모든 추론은 객관적 추론을 해야 되거든요. 객관적 추론은 모두 다 팩트에 바탕을 둡니다. 맞죠? 사실이 있어야 추론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추론이고 자시고 다 모르겠고 나는 그냥 지문과 보기의 내용을 일치 불일치 풀듯이 OX로 해볼래. 이 말이 나오나? 아예 안 나오네? 없앨 거야. 이 말이 나오나? 나오네? 그럼 내비둘 거야. 이 말이 나오나? 이것도 나오네? 아, 근데 이 내용은 아니었어. 그러면 없앨 겁니다. 일치 불일치 하듯이. 제 말 이해하죠? 이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다 보면 운이 좋은 경우 하나만 남아요. 그러면 이거 찍습니다. 그럼 기분은 미심쩍지만 답 확인하면 그게 답이에요. 됐죠? 재수가 없으면 2개 남아요. 위쪽에 말했던 내용이 2개 다 있어. 그럼 뭘 골라야 되지 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야 돼. 한 단락의 주장이 몇 개죠? 하나입니다. 이 사람이 이 글을 왜 썼더라? 와 맞춰봐야 돼. 하나씩. 내가 글을 쓰는데 빨간색이 위대하다라고 쓰고 싶어요. 그럼 빨간색이 막 나올 거 아니야 지문에? 그럼 보기에 빨간색은 파란색보다 더 우월하진 않다. 와 빨간색은 파란색이 범접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 하면 둘 다 소재가 나오긴 하잖아. 하지만 내 주장은 뒤에 거와 가깝죠. 맞아요?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모든 빈칸 문제는 다 이렇게 풀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계속 연습해야 늘어요. 이건 좀 어려우니까 이렇게 해보고 이건 좀 쉬우니까 그냥 해석으로 해보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모두 다 똑같이. 그걸 여러분도 할 수 있고 해야 늡니다. 그 제 수업의 특징은 첫 번째, 여기 읽다가 좀 어려운 단어 있잖아요. 안 합니다. 뭔 말이냐면 그냥 영어로 하고 넘어가. 두 번째, 구문이 너무 길어요. 해석이 잘 안 되네요. 그럼 해석 잘 안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수도 없이 단어 다 알려주고 해석 다 해주면 그냥 그렇게 답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논리적으로. 맞죠? 그게 수업을 하는 학생의 관점에서 보면 큰 도움이 안 돼. 실제로 새로운 문제를 풀면 나는 모르는 단어도 많고 해석이 잘 안 되거든. 그리고 단어도 다 알고 해석도 다 되면 여러분도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맞지 않나? 그래서 여러분이 보는 관점 그대로 하겠습니다. 제 말 이해하죠? 좋습니다. 지금부터 해볼게요. 빈칸에서 4줄 위로 올라가면 오른쪽 끝에 그게 빈칸 문장의 시작입니다.
unexecuted purpose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찾았어요? 자, 이거부터 할게요. unexecuted purpose in short. in short에 세모 쳐보세요. 한 단락의 주장이 몇 개라고 그랬죠? 하나입니다. 요약한다네. 그럼 이건 중요한 문장이 맞죠? 만장은 누구니? 중요한 문장이 맞죠? 좋아요. executed한 목적은 요약해보면 is a transaction. transaction입니다. in which 그 안에서인가? the time and energy. 시간과 에너지. 이건 해석이 되죠. 시간과 에너지. spent on the execution. execution에 spent. 쓰여졌나? are balanced. 균형을 이룬다. against the resulting asset. 결과적인 에셋이랑. and the ideal case. ideal에 세모 치세요. 작가가 문장을 쓰는데 본인이 ideal이라는 단어를 줬습니다. 이상적인 경우라고. 그럼 그게 뭐죠? 작가의 주장입니다. 내 생각에 가장 이상적인 건 이런 거야. 하면 주장일 거 아니에요. 맞죠? 이상적인 경우는 is one, 하나인데요. in which 빈칸, 너무 길어서 한 번 더 해야겠다. 다시 빈칸에서 네 줄 위에 오른쪽에. 자, executed한 목적이란 요약해보면 transaction인데 그 안에서 시간과 에너지, execution에 쓰여진 시간과 에너지가 균형을 이루어 결과적인 에셋이랑 그리고 이상적 경우는 빈칸인가 보다. 한 번 더. 뭔가 목적은 transaction인데 execution에 쓰여진 시간과 에너지가 결과적인 에셋이랑 균형을 이루고 이상적인 건 빈칸이라고. 돼서 지금 요약한 거죠. 자, 이게 문제 풀 땐 머리로 돼야 되고 실제 공부할 땐 써봐야 됩니다. 쓰는 거 어떻게 쓰냐면 아래쪽에 이제 목표를 잡는 거 한글로 다 주구장창 적을 필요 없어요. 그냥 마인드맵, 시멘트맵처럼 기호로 하면 됩니다. 우리가 읽은 건 뭐냐면 목적은 transaction인데 transaction 뭔지도 모르겠고 그 안에서 시간과 에너지가 spent on the execution인데 아무튼 시간과 에너지잖아. 맞죠? 그게 뭔가 균형을 이루나 봐요. balanced. resulting asset이랑. 맞죠? 그리고 우리가 찾는 건 이상적인 경우가 원이고 그게 빈칸이거든. 맞아요? 이 작업을 하다 보면 엄청 늘어요. 얘는 또 주장을 암시하는 말이잖아. 시간과 에너지랑 결과적인 에셋이랑 균형을 이루는데 이상적 경우를 찾는 거죠, 우리는. 맞죠? 자, 여기까지 오면 문제를 80% 다 푼 겁니다, 거의. 그 상황에서 잘 보세요. 난 이제부터 이 지문 읽으면서 어딘가에 이 말이 반복되겠죠. 맞죠? 그래서 그걸 체크할 겁니다. 그리고 그게 어떻게 됐을 때가 이상적인지만 알면 되니까. 빈칸 뒤에 써있는 하나의 문장 정도는 빈칸에 대한 부연 설명이고 여기에는 문맥적 근거가 있을 수 있어요. 문맥, context. 그래서 마저 읽을 겁니다. purpose, 목적은 then justifies, justify 합니다. the effort, 노력을요. it exact한 only conditionally by their fruits, 과일. 잘 모르겠어요. 첫 줄로 가지 뭐. 다시 시간, 에너지, 결과적인 거 이런 거 찾으면 됩니다. 첫 줄. So far as you are wholly concentrate on 너가 집중해. Bringing about a certain result. result의 세모. 지금 들으면 알겠지만 중요한 건 구별 없이 다 세모로 합니다. 그 결과라는 말이 잠깐 저 좀 보세요. 얘랑 비슷한 말 아닌가? 맞죠? 다시 너가 집중해. 첫 줄입니다. 첫 줄. 너가 집중해. 결과를 가져오려고. Clearly, the quicker and easier it is brought about. it은 결과입니다. 앞에 있었던. 더 빠르고 더 쉽게 결과가 가져와지면 the better. 더 좋대요. 맞나요? 자, 이 문장을 형광펜을 쫙 치겠어. 형광펜 없으면 빨간 펜 없으면 연필로 진하게.
더비더비는 작가 요지와 관련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the more friends you have, the better your life will be. 그래서 이런 문장을 썼다 쳐보자고. 해석 다 되죠? 내 주장이 뭐야? 친구를 많이 사귀라죠. 맞죠? 더비더비는 방법을 설명해주는 설명서, 매뉴얼 말고는 대부분 다 주장이에요. 매뉴얼은 왜요? 버튼을 더 빠르게 누르면 누를수록 사진이 더 빨리 찍힙니다. 그건 주장은 아니잖아. 맞죠? 자, 그런 설명서, 지시문 말고는 대부분 주장이야. 다시 해볼게. 첫 줄. 적지 마. 적을 시간 줄게. 수업 일단 들어봐. 첫 줄. 너가 결과를 가져오려고 그래. bringing about. 그때 더 빠르고 더 쉽게 가져와지면 더 좋대요. 이 사람의 주장은 결과는 더 빠르고 더 쉽게 오면 더 좋은 거죠. 맞아요? 그럼 잠깐 놔보세요. 우리가 찾는 게 이상적 경우잖아? 주장과 맞닿아 있다. 여기에 결과가 더 quicker, 빠르고 더 빠르고 더 easier 하면 더 better인 거 아니야? 결과가 더 빠르고 쉽게 하면 더 좋은 거네 하고 멈춥니다. 보기 5개 중에 결과가 더 빠르고 쉽게 하면 좋다가 있으면 그냥 그게 답입니다. 중간에 하나도 안 읽고 끝나버려요. 1번 수요가 공급을 exceeds 합니다. 엄청난 수익이 발생되죠. 2번 삶은 fruitful, 풍요로워집니다. 우리의 끊임없는 꿈에 대한 pursuit으로. 3번 시간과 에너지는 무제한. asset은 아마 result랑 관련이 있는 말이겠죠. asset은 abundant. 4번 자연은 보상을 해주진 않지. 노력을 exert 하지 않는 사람한텐. 5번 전자는 0으로 approximate. 후자는 무한으로. 더 포머가 전자라는 건 알고 있어요? 네. 레러가 후자입니다. 전자, 후자를 얘기하려면 앞에 몇 개를 얘기해야 돼? 2개를 얘기해야 되죠. 그러니까 전자는 0으로, 후자는 뭐 무제한으로. approximate는 모르지만 전치사 2가 화살표니까. 잠깐 나 좀 보세요. 이거 찾고 있거든? 5개 중에 정확하게 더 빠르고 쉽게 결과가 오면 좋다라는 말은 없죠. 근데 5개 중에 하나가 그걸 의미하네. 그래서 난 멈추고 여기서 답을 골랐습니다. 너는 엄청 잘했다. 상위 0.1%일 거야. 그냥 1%도 아니고. 저는 그렇게 못했는데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나 보세요. 잘하는 사람만 쓸 수 있으면 그게 어떻게 방법인가. 그냥 이렇게 하자고 했죠. 아무 걱정 없이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다 읽고 하나도 몰라도 하나씩 대조하는 건 하잖아요. 눈만 있으면. 선생님 저는 노안이라 그게 안 됩니다. 그럼 돋보기를 사. 눈만 있으면 하잖아. 맞죠? 해볼게 계속. 위에서 3번째 줄. Your resolve to secure. 너의 resolve는 secure 하려는 a sufficiency of food. 음식인가 보다. For yourself and your family. 너와 가족을 위해 will induce you. 너한테 induce 할 거래. To spend weary days. 위리한 날을 하게. In tilling the ground. 땅을 틸링하고. And tending livestock.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뒤에 but 근데요. If nature provided food. 이건 해석되지롱. 자연이 음식을 제공해 준다면 and meat. 고기도 제공해 준다면 in abundance로 ready for the table. 테이블에 준비된 채로. You thank nature. 너 자연한테 감사할 거야. For sparing you much labor. 너한테 sparing 해줬다고 많은 노동을. And consider yourself so much the better off. 너 스스로를 better라고 할 거래. 하고 다 읽었다. 맞나요? 맞아요? 나보세요. 다 읽었네. 그냥 이거 하지 뭐. 1번. 수요가 공급을 exceed하면 내가 물어볼게. 이 글에 수요와 공급 중에 하나라도 나와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X 칠 겁니다. 이거 어려운 말로 속어 한다고 그래. 속어. 맞죠? 이런 내용은 없어요.
2번, 삶은 풍요로워져요. 꿈을 펄스해서 꿈 얘기가 나와요? 안 나오죠. 그래서 2번도 X. 3번 물어볼게. 시간과 에너지는 나와요? 네. 나와요. 이게 안 나온다고 하면 진짜 여기가 잘못된 거야. 3번 내비두자. 4번 자연 나와요? 나와요. 5번 전자와 후자는 100% 나올 수밖에 없죠. 네. 앞에 있는 걸 한 거니까 결론. 찍어도 3, 4, 5 중에 찍을 거다. 제 말 이해해요? 그럼 정답률을 떨궜죠. 이제 우리는 33.33%입니다. 가위바위보잖아. 정확히 따지면 아니지만 4번 정도 확인해 볼까? 4번. 자연은 보상을 해주진 않는데요. 노력을 이그절트하지 않는 사람, 아마 문맥적으로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겠죠. 그러면 위에서 6번째 줄 보세요. 위에서 6번째 줄. If nature provided food and meat in abundance ready for the table, you thank nature for sparing you much labor and consider yourself so much the better off. 찾았습니까? 자연이 그냥 주면 땡큐라는데 맞죠? 4번 이런 내용 없다. 자, 제가 시킨 대로 하면 정답률 90%도 너한테는 정답률 50%야. 맞니? 3번 아니면 5번 둘 중에 하나 찍으면 된다. 맞죠? 해볼게. 3번. 시간과 에너지는 무제한. S는 아마 resulting일 거야. 뭐 결과인가 봐. 결과는 abundant. 시간과 에너지가 무제한. 결과는 abundant. 5번. 전자는 0으로 approximate. 잠깐 나 좀 봐봐. 그 보기 5번에 approximate 몰라도 전치사 to는 화살표거든?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는 0으로 후자는 무한대로. 맞죠? 잠깐 나 좀 봐봐. 여기다 넣을 건데 여기서 말하는 전자면 누구지? 처음에는 뭐지? 시간과 에너지가 전자고 후자가 누구죠? result. resulting asset 아닌가? 맞아? 그럼 다시 보기를 보세요. 잘한다. 3번에 있는 더 time and energy가 5번에 있는 더 form 아닙니까? 둘이 같은 거죠. 3번에 있는 asset이 5번에 있는 더 latter 아닙니까? 둘은 같은 거죠. 맞아요? 나와보세요. 다 끝났어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됐죠? 둘 다 나온단 말이야. 그때 뭐 해보자고 했지? 이 사람 이거 왜 썼는지 다시 확인하자고 했죠. 이 사람의 주장은 결과는 어떻게 오는 게 좋은 거야? 빠르고 쉽게 오는 게 좋은 겁니다. 보기 3번. 시간과 에너지가 무제한이면 빠르고 쉬운 겁니까? 시간과 에너지를 무제한으로 쓴다라는 건 많이 쓰는 거예요? 적게 쓰는 거예요? 무제한으로 많이 쓴다는 얘기죠. 그게 빠르고 쉬운 거예요? 아니요. 그럼 답 몇 번이야? 5번. 그냥 5번이네. 해서 찍을 거야. 답 확인하면 내가 맞았다. 맞죠? 여러분, 이상한 요행을 부리자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하자는 거잖아. 모든 문제를 다 이렇게 풀 거야. 제가 원하는 건 저 이거 맞췄는데요. 방금 제가 말한 근거까지 확인해서 맞췄어도 엄청 잘하는 거야. 두 번째,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방금 설명한 걸 들으니까 할 수 있겠네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지금 내가 설명한 것 중에 엄청 어려운 게 있었나? 어려운 게 있었어요. 눈이 안 보이면 못합니다. 그건 좀 어렵죠. 됐죠? 자, 숙제 어떻게 하냐? 1번 빈칸을 읽고 목표를 잡아보세요 하면 직접 잡아봅니다. 얘를 맞췄다 틀렸다 중요하지 않아요. 해본다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아래쪽에 답에 근거되는 부분은 본인이 풀고 체크하면 되죠. 그다음 수업 시간에 그 체크가 겹치면 나이스고 틀려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찾아본다는 행위 자체가 중요해요. 찍더라도 근거는 있고 찍어야 늘어요. 제 말 이해하죠? 3번 틀렸다면 틀린 이유를 적으세요. 지금 틀린 줄 제가 어떻게 알아요? 한 장 넘겨보세요. 그러면 직접 끊어보면서 해석하세요. 다음을 보고 해석을 다시 체크하세요에 다 해석 넣어놨죠. 거기 보면 답이 써있겠죠. 그 해석에. 다시 앞으로 돌아오세요.
해석을 전체 지문을 다 그대로 해놨기 때문에 거기 답이 있어요. 그걸 읽어보면. 그래, 틀렸다면 틀린 이유 아까 말했죠. 구체적으로. 네 번째, 모르는 단어를 정리하세요. 자, 수능은 94년부터 치러졌고 역사상 오답률이 가장 높은 문제가 방금 이겁니다. 바꿔 말하면 기출문제란 얘기야. 여기서 모르는 단어는 외우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공부의 기준은 기출이거든. 우리 나중에 수능 볼 건데 지금 GRE라고 알아요? 모르면 뭐 다른 거 IELTS 알아요? 쉬운 걸로 하자. 토익. 내가 지금 토익 공부를 해. 나 수능 볼 거거든. 공부랑 방법이 맞나 안 맞나? 전혀 맞지 않아요. 공부의 기준은 기출입니다. 기출에서 말하는 건 알고 있어야 돼. 됐어? 자, 여기서 모르는 단어, 내가 모르는 단어 영어 적고 한글 적어 놓으세요. 그거 적는다고 외워지지 않겠지만 추후 2년 뒤 나랑 같이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2년 뒤, 2년 반 뒤 수능 공부할 때가 있겠죠? 이 책을 다시 펴놓으면 내가 그때 이런 단어도 몰랐어? 내가 그때 모르는 단어 10개를 찾아놨는데 지금도 하나도 모르겠네? 이럴 수도 있죠. 그리고 이 지문은 다시 풀어볼 가치가 있습니다. 오답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제가 이미 다 풀었잖아요. 나중에 교재 받으면 이거 다 들어가 있고 뒤쪽에 복습용이라고 해서 새로 줘. 나중에 추후에 다시 쓸 수 있다. 그리고 다시 쓰라고 주는 겁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가도 오답률이 높은 문제는 그대로죠. 그것만 수업합니다. 됐어요? 넘어가세요. 바로 뒷장 보면 직접 끊어보면서 다음을 해석하세요 라고 써있죠. 맞아요? 자, 제 말 잘 들으세요. 끊는 건 수단입니다. 목적이 아닙니다. 이걸 잘 받아들여. 얘를 여기서 끊고 저기서 끊고 여기서 끊고 끊자고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으면서 난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럼 끊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이해되는데 왜 끊습니까? 맞죠? 근데 2번 문장처럼 굉장히 길어지면 중간에 한번 정리가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 정도에서 한번 끊어도 됩니다. 결론, 무한의 자유를 부여하겠다. 포인트는 이해해 보려고 해석을 해보세요. 됐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지문을 요약하시오. 바로 옆에 페이지를 넘어가지 말고 바로 옆에 보면 지문을 요약하시오가 돼 있죠. 자, 그거 한 문장 단위로 요약합니다. 요약은 한글, 영어, 방금 했던처럼 기호, 심지어 어떤 누나는 그림도 그리더라고. 상관없어요. 요약하세요. 한 문장씩. 쌤 왜죠? 요약을 하는 능력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한테 엄청 중요해. 그게 텍스트를 이해하는 능력이 엄청 중요하거든. 누구의 말로? 내 말로. 여기 써 있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보다 이 말을 내 말로 바꾸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능력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모든 과목의 공부가 다 쉬워져요. 수학 문제 풀다 보면 3줄, 4줄 넘어가는 거 있잖아. 그럼 읽다 보면 이거 뭐 하라는구나 라는 직관이 생기는 사람이 있고 전혀 이거 뭐 하자는 거지? 왜 이런 걸 물어보는 거야? 수학을 누가 만든 거야? 이런 사람 있죠. 이해하는 능력이 중요하고 그건 요약에서 나오는 겁니다. 요약. 여러분 소설 쓰는 게 힘들어요? 시 쓰는 게 힘들어요? 시 쓰는 게 힘들어요. 그 능력이 점점점 커질수록 긴 텍스트도 읽자마자 내가 바로 요약돼. 됐죠? 예를 들어줄게. 1번 어떻게 요약하냐면 So far as you're wholly concentrated on. So far as는 as long as입니다. 뭐뭐 하는 한. 너가 완전히 집중하는 한 어떤 결과를 가져오려고. 분명히도 더 빠르고 더 쉽게 그 결과가 가져와지면 더 좋죠. 나 보세요. 옆에 요약할 때는 그냥 기호처럼 해도 돼. 결과란 어떻게 하면 더 좋다고? 더 뭐 한다고요? 빠르고 쉽게. 더 쉽게 오면 더 뭐라고? 더 좋대. 이렇게만 해도 된다는 얘기야. 맞죠? 1번 문장을 읽으면 그게 제일 중요한 말이잖아. 결과는 빠르고 쉽게 오는 게 좋은 거잖아요. 맞죠? 저렇게만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글로 다 적어도 돼요. 영어로 적어도 돼요. 그림 그려도 된다고 했습니다. 됐죠? 욕은 쓰지 마세요. 됐죠? 그렇게 4문장을 다 해봅니다. 됐나요? 다음 페이지. 자, 앞에서 이미 해석하고 요약을 해봤기 때문에
직접 잘라놓고 해석되어 있는 걸 확인하면서 내가 해석하는 게 맞나?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 오른쪽 아래에 보면 주제문 및 작가의 주장을 알 수 있는 문장은 몇 번 문장입니까? 를 골라보면 됩니다. 쌤 틀리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 한번 고민해 보는 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우리 방금 했기 때문에 1번이 주제문인 거 알죠? 3번도 아이디얼 케이스 때문에 주장과 가까운 걸 알죠? 그 다음 아래쪽에 전개 방식. 여기 적어져 있는 15개 중에 하나 정도를 썼겠지. 그래서 이걸 쓴 것 같아 라고 체크해 보세요. 이게 반복되잖아? 그러면 글의 구조라는 게 거기서 거기라는 걸 금방 알게 됩니다. 제 말 이해하죠? 여기까지 하는 게 숙제입니다. 이해했어요? 다음 페이지 보세요. 복습용 보여요? 복습용 보여요? 나 보세요.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 지문 정리 다 못했잖아 나랑. 다음 시간에 할 거거든. Bless you. 다음 시간에 할 거거든. 그래서 복습용 하지 않습니다. 됐어. 그럼 우리 숙제 뭐냐면 2번, 3번입니다. 1번, 2번, 3번을 문제 풀고 목표 잡고 근거 체크하고 단어 찾고 지문 요약하고 주제문 찾아보고 전개 방식 찾아보는 거예요. 됐나요? 자, 이 방금 말한 걸 카페와 단톡방으로 다 공지해 줍니다. 지금 혹시 못 들었으면 나중에 헷갈릴 수도 있죠. 그러면 겐톡으로 물어보면 돼. 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였죠? 쌤 답이 어디 있었죠? 하면 바로 뒤에 해석이 있어. 이렇게 말해주면 되니까. 여러분 오늘 수업 듣고 다른 데 갈 수도 있잖아요. 맞죠? 제 말 잘 들어. 제일 중요한 얘기야. 사람은 의지의 동물이 아니야. 나 진짜 열심히 해야지. 마음 먹잖아. 며칠 지나면 똑같아. 원래 그래. 예를 들어 줄까? 다이어트. 남자분들 운동. 이제 운동해야지. 며칠 하면 끝이야. 맞죠? 의지로 움직이지 않아. 그럼 사람 뭘로 움직이냐면 움직일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움직인다. 내가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현강학원 다니는 거예요. 때에 맞춰서 숙제하고 때에 맞춰서 과제검사를 받고 때에 맞춰서 수업을 듣고 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조상이 아니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학원을 가는 겁니다. 그걸 하지 않을 거면 학원을 다닐 이유가 없어요. 제 말 이해해요? 그럼 인강 듣는 게 훨씬 낫잖니. 반복해서 들어도 되고. 맞죠? 숙제를 하지 않을 거면 다니는 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다. 그건 네가 학원을 바꿔도 마찬가지야. 어떤 학원에서 숙제를 안 했는데 너를 방치한다던가 질문을 하는데 너한테 혼내잖아? 이거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거잖아! 이런 식으로 하면 그만둬야 됩니다. 그걸 왜 다니나? 저는 똑같은 질문을 10번까지는 그대로 답변해 줍니다. 11번째부터는 좀 놀립니다. 거의 내 말 잘 들어요. 이거 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거 하는 거 꾸준히 하면 이 아이는 나중에 성공하겠구나가 보여. 얘는 나중에 그냥 살겠구나가 보여. 그러면 그냥 사는 애를 방치할 수 없잖아. 네 인생 망치겠다는 걸 나는 동조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오늘 처음 만났고 오늘 마지막 만날 수도 있지만 만났기 때문에 모두 다 성공하길 바란다. 모두 다 30살에 100억 이상 갖고 있길 바란다. 선생님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된다. 선생님 어떻게 가능하죠? 지금 경제 상황이 굉장히 위험해요. 내년에 경제 위기가 올 거야. 지금도 사실 왔어 미국은. 그때 엄청난 기회가 있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얘기해 주겠어. 부자로 만들어주마.